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올렸을 때가 이 구간이었었고요. 이때 당시에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계속해서 같은 관점이었죠. 여기 이 저점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이 구간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롱만 트라이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관점이었기 때문에 관점이 변경되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이 저점이 갱신됐죠. 살짝 갱신됐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WXY로 이 구간이 Y파동에서 삼각수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저점이 갱신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 시나리오대로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면 이 구간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ABC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ABC로 봐도 되고 이렇게 ABC로 봐도 되는데 상관은 없죠. 1, 2, 3, 4, 5로 엔딩 다이고널 형성되면서 파동이 마무리되고 다시 추세가 형성되는 이런 관점을 보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아직도 이 관점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메인 시나리오였던 여기 삼각수렴이 이 저점이 갱신되면서 깨졌기 때문에 메인 관점이 사라지고 두 번째 관점이었던 이 구간에서 다이고널 형성될 가능성, 이게 이제 메인 시나리오로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여기도 주의해야 될 게 계속해서 지지받던 이 구간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급락하는 형태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주의하자. 여기 저점이 갱신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점이 변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여기 아직 저점이 갱신됐다고 해서 이렇게 추세가 계속 형성될 가능성을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제 관점상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조정을 마치고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롱 관점을 보는 거고, 물론 하락 시나리오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한 추세로 떨어졌고 조정 마치고 다시 한번 추세가 이렇게든 이렇게든 형성됐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관점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틀렸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영상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에서 포지션 잡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계속해서 롱 타다가 손실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 떨어지는 파동 자체가 조정 파동을 형성할 때, 그리고 롱에 대한 근거가 생길 때 이 추세를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갈 거 생각하고 눌림의 롱을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 추세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롱 포지션 잡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이 구간에서 롱 한번 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롱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롱을 트라이하려는 전략이었고, 이 구간에서 롱을 트라이한 근거는 일단 여기 떨어지는 파동 자체가, 이 구간은 충격 파동을 볼 수 있겠죠. 충격 파동으로 보고 조정 파동 나오고 다시 한번 충격 파동 떨어졌다, 그럼 1, 2, 3, 4, 5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구간 보시면 여기 엔딩 다이고널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그재그로 끝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다이고널은 명확한 손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손익이 아주 좋은 구간이죠. 물론 여긴 틀렸지만 만약 여기가 지그재그였고 보고 있던 시나리오대로 ABC로 형성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말도 안 되는 구간이죠.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결국에는 소파동이었기 때문에 이 다이고널이 형성돼도 일반적으로는 이 상단에서 익절해야 되지만 여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익절하지 못했다. 거의 본절에 나온 거라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간 말고는 사실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롱을 트라이 할 만한 구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많이들 손실 보신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도 그리고 매 영상에서도 강조드리지만 내가 보는 시나리오가 상방 시나리오고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여기 떨어지는 게 추세를 가지고 떨어지면 절대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서 추세로 떨어졌다라고 생각됐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고 추세를 이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 눌릴 때 롱트라이 하는 전략 가져가면 되죠. 근데 이걸 못 기다리고 급락하는 형태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서 롱을 트라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좋은 매매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매매를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메인 관점이 이 저점을 갱신한다라고 해서 여기를 추세로 보고 계속 추세가 형성된다라는 관점이 아니었죠. 만약 여기를 갱신하더라도 엔딩 다이고널 보겠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 저점을 갱신한 구간에서는 관망해야죠. 관망하고 여기서 만약 쭉 밀린다면 내가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큰 반등 나오면서 저점을 살짝 갱신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보고 있던, 내가 세워놨던 시나리오에서 메인 관점은 폐기됐기 때문에 서브 시나리오 가져와서 엔딩 다이고널 볼 수 있겠구나.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여기가 결국 계속해서 지지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깬다면 정말로 여기가 이렇게 추세로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이라도 엔딩 다이고널 형태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형성되든
만약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추세선 하단에서 롱 타는 게 맞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다이고널 형태 형성되면 이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 들어가는데 이 구간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 구간에서 만약 다이고널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차라리 반등하기 기다렸다가 반등이 확인되면 눌렸을 때 롱 진입해서 수익 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 여기가 저점이 아닌 이상 다시 한번 떨어진다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윗구간에서도 숏을 트라이 해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 여기 구간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로 추세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숏을 진입하면 안 됩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ABC가 어떤 ABC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고 이 구간에서 충격 파동으로 마무리되는 게 보인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숏에 대한 근거가 나온다면 숏을 진입한다는 거지. 이렇게 추세가 상승 중인 이런 구간에서는 물론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어설프게 숏에 들어가면 여기서 횡보하다 한 번 더 올라가면 여기서 또 숏 트라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손절만 나가는 매매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구간에서 매매하려면 떨어지는 게 확인되고 그 이후에 되돌림에 숏 치는 전략이 훨씬 맞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롱을 한번 진입했었는데 롱을 진입한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세가 상승할 때 포지션 잡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이후에 눌렸다가 이 구간에서 어떤 횡보하는 파동을 만든다든지 조정 파동을 형성한다든지,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까지 롱 대기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ABC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걸 기대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간에서 들었던 생각은 결국 여기 구간도 이 저점을 갱신하고 빠르게 반등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제 관점인 다이고널 관점이 이 구간에서는 우선이죠. 그렇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할 때 매수하고 여기를 조정으로 보고 다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ABC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느냐. 결국에는 롱 관점을 계속 봐야 되죠. 일반적인 상황이면 여기 ABC 떨어지길 기다렸을 것 같긴 한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 매매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됐고, 이 구간에서 매매한 게 만약 여기 저점 건드리고 다시 떨어졌으면 여기 손절치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았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첫 익절 나갔는데 이 구간에서 익절한 이유도 아시겠죠. 단기 ABC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익절한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TP인 이 구간에서 어떤 숏에 대한 근거가 나오면 결국엔 다시 한번 눌리길 기대할 거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서는 전량 익절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여기 올라오는 파동이 이렇게 그냥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소파동이기 때문에 명확한 파동 카운팅은 아니겠지만 1, 2, 3, 4, 5로 올라갈 수 있죠.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구간에서 박스 형성하다가 고점 높이일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구간에서 이 저점 다시 한번 이탈되면 여기서 전량 익절해야겠죠. 왜냐, 여기 구간이 단순히 또 지그재그로 끝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갈지 2개의 파동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3파동이 되면 이 되돌림 자체가 깊어서는 안 되죠. 그럼 이쯤 되면 여기 이렇게 그냥 끝난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관점 자체가 크게 변경된 건 없고 여기 저점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롱 관점으로 수익 내고 있었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갱신되더라도 다이고널을 한 번 더 봐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박스 형성하면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패턴을 기다릴 생각이고, 관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면 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이번에 연락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도 방향성을 틀렸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구간도 마찬가지. 이 방향성에 대한 건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손실을 본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카운팅한 방법이 틀렸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손실을 본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세운 시나리오가 틀리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고 내가 세운 시나리오가 맞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선물 거래고, 그 전에도 다 이런 구간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간들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방향성과 내가 손실을 보고 수익을 보는 건 전혀 관련이 없다. 방향성이 맞았을 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틀렸을 땐 작은 수익이나 작은 손실로 마무리하면 자연적으로 손익비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저점이 갱신되기 전에 계속해서 롱 관점을 봤었죠. 이 저점 갱신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구간 주면 나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해놓고 익절하고 기다리면 만약에 내 시나리오가 맞아서 여기서 그냥 수렴을 하고 이 저점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가 발산되면 결국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 구간 저점이 지금 갱신되면서 여기 삼각수렴 관점은 깨졌지만 이 구간에 손실 봤나요? 그렇지 않죠. 최근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들에서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매매하겠다,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매매하겠다라고 다 말씀드렸었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이고날 나왔기 때문에 숏 탔고 빠르게 반익절하고 여기 ABC 나오면 전량 익절하고 롱 스위칭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 생각하고 매매할 것도 미리 말씀드렸었고, 이 윗구간은 여기를 박스권을 예측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전량 익절하면서 숏 스위칭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물론 이 구간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시점이라서 매매를 하진 못했지만 그렇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여전히 이 승률과 내가 방향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을 잘하려면 그냥 선 하나 그어놓고도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어떤 의미 있는 선이 아니라 그냥 막 그은 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트를 보면 마치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저항을 받았던 것처럼 보이죠? 저항을 받았던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추세선도 솔직히 저는 그 패턴을 만들기 위한 그냥 선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맞다 아니다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평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이 됐든 이렇게 대각선이 됐든 이 차트에 선 하나 그어놓으면 어떻게 보든 걸리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저항을 받은 것처럼, 마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저항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차트 분석의 현실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어떤 추세선이 있고 이 추세선을 지지할 것이다, 저항을 받을 것이다,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여기 가운데 써놨던 것처럼 관점은 매매하기 위한 시나리오일 뿐이고 그게 맞을 거란 보장도 틀릴 거란 보장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선이나 하나 그어놓고 내가 이 위에 있을 때는, 이 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로 보겠다 라고 하면 눌림롱 전략만 펼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 하단에 있을 때는 숏만 보면 되고요. 그게 시나리오인 거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익비가 중요하겠죠. 내가 이 추세선 하단에서 숏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롱을 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롱 치고 싶어지죠. 내가 보는 시나리오가 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숏 관점이더라도 떨어지면 매수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관점이 숏 관점이라면, 이 추세를 다시 돌파하기 전에 숏 관점이라면 여기 떨어지는 이 파동에서 절대 롱을 트라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추세를 반전시키는 다이고날 형태나 롱에 대한 근거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롱을 트라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세운 메인 시나리오는 이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 숏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밑에서는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반등에 숏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고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여기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계속해서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는 파동마다 계속해서 롱 관점으로 눌림롱 전략만 펼쳤죠. 물론 여기서 대놓고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는 패턴이 형성되면 단기적으로 숏트라이 하는 전략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숏을 트라이 하지 않죠. 절대. 파동이론 뿐만이 아니라 MACD를 이용한, 지표를 이용한, RSI를 이용한 이런 방식이든, 그게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든 하모닉이든 프라이스 액션이라든지 모든 그런 이론들 자체가 이 시장에 절대 방향성을 맞출 수 없어요. 트레이딩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틀릴 경우를 가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망치 캔들 형성되면, 물론 여기 거래량이 실리면 더 신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망치 캔들이 형성됐다라고 치면 여기서 반등하고 눌렸을 때 롱 트라이 하는 전략 가져가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 수익 보는 전략. 다만 이 저점이 갱신되면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죠. 그 말은 이 저점이 갱신되기 전까진 눌림에 계속해서 롱 트라이 하는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맞는 거고, 만약 캔들만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긴 꼬리가 달린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패턴이 형성되면 여기 구간은 다이버전스도 형성되는 구간이고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자리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저점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눌리면 롱 트라이 하는 전략만 가져가겠다, 이게 시나리오고 이게 매매 방식입니다. 절대 여기가 긴 꼬리가 달린 양봉이고 거래량도 크게 터졌고 다이버전스까지 형성됐다, 모든 근거가 겹치더라도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롱에 대한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 저점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추세를 따라서 가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떨어지는 파동에서 추세를 가지고 파동이 떨어진다면, 혹은 또 강한 긴 꼬리가 달린 어떤 캔들이 형성되면서 추세 반전을 알린다든지 그런 게 형성되면 시나리오를 변경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내가 세운 시나리오가 맞느냐 틀리냐를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세운 시나리오가 여기라면 이 저점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올라갈 때 매매하지 말고 눌릴 때만 롱을 트라이하고, 만약 내 시나리오가
이 고점을 못 넘는다라는 가정하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올라왔을 때마다 숏치는 전략을 펼치면 됩니다. 만약 이 고점을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관망하면 돼요. 관망하다가 충분히 되돌리는 파동이 형성되면 여기가 추세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숏에 대한 근거가 형성되면 숏을 트라이하는 전략.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파동 올라갈 거 알고 있었다. 내 관점은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 롱이라는 걸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 올라가는 동안 이런 조정 구간에서 롱 못 탔다면 그냥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여기 올라갈 거 알고 있어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숏을 타면서 손실을 봅니다. 내 관점은 상방인데 오히려 역추세를 타요. 숏 치면서 계속해서 손절만 나갑니다. 이런 매매 방식이 정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성을 맞추기보다 그 안에서 매매하는 방식을 많이 생각하시고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자체를 절대 함부로 예측해서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런 추세 중에 포지션 잡지 말자, 그리고 항상 되돌림을 줄 때 포지션에 진입하자, 혹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형성되는 파동을 보고 그 이후에 충분한 고민을 하고 포지션 진입하자, 이것만 지켜도 쉽게 손실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명심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강한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트레이딩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